그 진짜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정말 추울 때 또 더울 때 특히나 엄청 열악한 상황에서 일들을 하셔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이거 틀렸으니까 수정하세요, 고치세요, 그러고 그냥 딱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안 돼서 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설계비를 정말 쥐꼬리만큼 받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하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 정도는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안 돼서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보다 더 큰 이제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일단 골조 공사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영상에도 가장 많이 나왔고, 공법 중에 가장 흔한 공법인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인데요. 일단 층마다 해당 층의 철근 배근이 끝나면 콘크리트 타설하기 직전에 철근 배근 검사를 하러 감리를 나가죠. 제 영상에서 보시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현장에서 철근 배근이 끝나면 이제 검사를 한번 와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 시점이 보통 보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날 오후 느지막하게 이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 당일날 아침 일찍이에요. 보통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여유를 많이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그 일정들을 타이트하게 잡아야지 여러 가지 손해가 없기 때문이죠. 여유 있게 잡아버리면은 인부들이 이제 놀 수도 있고, 뭐 장비가 놀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 타설할 때 레미콘을 이제 미리 잡아놔야 되니까, 정말 이거를 내가 빨리빨리 하면은 내가 요 정도면 마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레미콘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콘크리트를 주문을 미리 날짜에 맞춰서 해놓는 겁니다. 왜냐면 콘크리트도 또 당일날 부를 수도 없어요. 콘크리트 회사에서도 여러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정마다 그 콘크리트 생산 그 배합 날짜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도 미리 주문을 해놓는데, 참 여유 좀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현장에 나갔는데 이 배근들이 만약에 틀려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서로가 피곤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렇다고 수정을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틀렸으면 수정을 시켜야겠죠.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이제 그 타설 전날 오후 늦게쯤에 이렇게 나갔을 때 만약에 틀려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제 배근하신 작업자분들 퇴근 준비하면서 이제 들뜬 마음에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선뜻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타설 당일 아침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두 시간 있으면 레미콘 차가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수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쉽사리 또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시키면 이분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수정을 다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옛날부터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걱정 말아라, 다 이런 식으로 서로 버티고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아주 이런 실랭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근이 이제 이미 배근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수정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시간은 몇 배 단축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돼 있는 배근들 수정하려니 시키는 저도 깝깝하고, 작업자분들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고, 여러분 제 영상에서 현장들 보셨죠? 그 수많은 철근들이 배근돼 있는 그 복잡한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래 깔려있는 하부근이 뭐 잘못되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긴 철근을 쑤셔 넣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위에 철근들을 잘라내거나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 다 잘라내고 드러내고 넣은 다음에 다시 위에는 또 잘라냈으니까 이음길이 맞춰서 더 긴 철근을 갖다가 다 이어놓고, 시간도 시간이고 굉장히 이제 작업이 짜증나고 어렵죠. 심지어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냥 수정을 안 하고 원래대로 놔두는 게 구조적으로 더 튼튼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FM으로 하려다 보니까 수정을 억지로 시키긴 하는데, 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미리 도면을 좀 파악해 둬야 돼요. 도면을 좀 미리 봐보고 이미 경험에 의해서 요런 데는 진짜 항상 배근에 문제가 있었고 말썽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 골조 형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근도를 그려가지고 현장에, 그러니까 이제 골조 공사를 하시는 그 팀장분하고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 미리 드리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보내드렸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 제일 하부에 있는 기초 있잖아요. 이 기초가 두께도 이제 뭐 최소한 600 이상씩은 다 되고 하잖아요. 지하층에 있으면 그 기초들이 쭉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하에 화장실 피트층이 있다거나 뭐 엘리베이터 피트 이런 데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단차이가 틀리게 되면 이렇게 꺾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틀리게 배근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하 부분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리고 갈고리들이 어떻게 꺾여가지고 얼마나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렇게 미리 그려서 드리고, 또 캔틸레버로 보가 쭉쭉 빠져나가는, 기둥보다 앞으로 더 튀어나가는 그런 구조들, 트랜스가 돼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거나 또 슬래브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층에 뭐 기둥 사이즈가 달라지는 부분들, 또 기둥에 네 방향에서 보가 다 붙어가지고 만나는 지점의 배근들, 그런 데는 진짜 내부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빼먹고 지나가거나 의도적으로 빼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늑근들이나 뭐 띠철근들 이런 것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빼먹을 수도 있고요. 몰라서 빼먹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틀리면 진짜 그 상황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다시 배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해체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가끔 설명드리는 뭐 이음길이나 정착길 이런 거, 표준 갈고리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예전에 해왔던 것들에 의존해서 그런 기억들만 가지고 또 배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길이가, 그런 것들이 길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막 짧게 이런 거 한 60cm면 된다, 600이면 된다, 충분하다, 막 실제로 1m 60 70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을 진짜 이렇게 짧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만약에 쭉 다 배근을 해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일일이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또 보강할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데, 보강을 또 제 맘대로 합니까? 아니죠. 구조 협력업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배근이 돼 있다, 이거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이제 또 짜증나죠. 쓸데없는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추가 배근을 또 하게 되면 또 물량도 훨씬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도면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찾아보질 않아요. 이게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철근의 강도, 그리고 직경,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다 다르게 표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봐도 복잡한데 현장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보겠습니까? 그냥 해왔던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그냥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에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직경, 굵기에 따라서 몇 미리를 이어야 된다, 몇 미리를 정착해야 된다, 이런 걸 간단하게 쭉 써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고마워하셔요. 좋아하시고. 물론 이게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이 현장만 뭐 맡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설계도 해야 되고 다른 현장도 맡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게 사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을 때 현장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피곤한 상황이 생기니까 저도 이걸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짜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정말 추울 때, 또 더울 때, 특히나 엄청 열악한 상황에서 일들을 하셔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이거 틀렸으니까 수정하세요, 고치세요, 그러고 그냥 딱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따지고 보면 이 감리라는 게 물론 일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의 그 인간 관계 때문에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도 다 어쨌든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인간관계의 연속이고 그 관계가 처음부터 진짜 끝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한번 어긋나서 삐뚤어져서 이 감리하고 현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리면은 이 공사, 그러니까 그 공정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하고는 계속 이렇게 안 좋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분명히 그 공사의 품질에도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니까. 제가 만약에 작업하는 사람이라도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는 상황에서는 진짜 100을 할 거를 진짜 한 6, 70만 해버리고 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좋게 좋게 가려면 분명히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이 들어가면 끝까지 좀 편하게 좀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감리비도 잘 받아야 되겠죠.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감리비를 받는 것이 정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축주분들도 그런 거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뭐 감리비,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뭐 감리라 그래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건축주분들 어떻게든 싸게 깎으시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깎으시는 건 좋은데 깎으시는 만큼 그만큼 일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뭐 감리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진짜 건축주분들, 뭐 시공사분들, 설계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와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시다면 이제 참고 정도만, 이 사람은 이렇게 산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